노트 테이킹 에이전트, 번역 에이전트처럼 유저들이 쓰는 기능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잘게 쪼개져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한 개의 거대한 AI 모델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쪼개서 특정한 태스크에 특정한 유저에게 맞춰서 학습시켜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이긴 합니다. 에이전트가 기존의 AI랑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KV 토크플러스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AI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풀이해주는 콘텐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벤처스에서 이 키워드에 대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도와주실 카카오벤처스 김영무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벤처스 김영무 심사위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이 딥테크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AI 에이전트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AI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붙어있는 AI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AI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똑똑해졌잖아요. AI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AI라는 거는 1970, 8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던 수학적 알고리즘이죠. 근데 왜 이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핫해졌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작점은 대략 2017년쯤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이 부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는 Attention 알고리즘을 활용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 번역, 다양한 태스크에 있어서 그 모델들이 각각 발전되어져 왔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 모든 태스크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모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었어요. 시간이 좀 더 흘러 2022년에 오픈AI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스케일링 러를 기반으로 한 LMM, Large Language 모델을 발표하게 되면서 챗GPT가 나오게 되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네,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준 걸까요? 사실 그때가 2022년 12월이었거든요. 출시된 게. 사실상 23년인 건데, 그때쯤에는 더 이상 틱톡 이후로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게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큰 건 다 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틱톡 같은 경우에도 1억 명의 MAU를 달성하는 데까지 9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깰 수 있는 서비스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보편화되어져 있는데, 출시한 지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도달했고, MAU 1억 명도 틱톡보다 4배 빠르게 무려 2개월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챗GPT가 나온 게 단순히 기술적인 임팩트 뿐만 아니라 서비스로서, 비즈니스로서도 엄청난 임팩트를 끼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메가로 히트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침투한 서비스는 이런 선례가 없었죠. 저는 이런 챗GPT를 매일 쓰고 있고 그리고 진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님처럼 시장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쉬운 점 같은 게 또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챗GPT가 이미 저희의 삶을 되게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막상 오픈AI 쪽에서 발표한 챗GPT의 특히 B2C의 사용률을 보면은 약 50% 정도가 학생 또는 개발자들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0% 정도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활용되고 있고, 대략 20% 정도가 학생들 숙제 풀고 과제 다 물어보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쓰고 있다 보니까, 챗GPT가 정말로 엄청난 글로벌 슈퍼앱이 됐냐라고 하면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 국가별 페네트레이션, 침투율을 보게 된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6%, 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대이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리텐션을 보면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상 데일리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클리조차도 못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정말 발전되고 더 고도화된 AI가 된다면 모든 일을 척척해주는 그런 만능 AI가 될 텐데, 근데 왜 아직 그런 AI가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AI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은 맨 처음에 나올 때 유니버설한 태스크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AI도 마찬가지로 LLM이 유니버설한 일을 다 전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가설 속에서 나오게 된 건데, 문제는 스케일링 러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범용적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었는데, 특정한 날카로운 일
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번역시켜주고 오타 찾아주고 이런 건 되게 잘 해주는데 나의 어투를 활용을 해서 메일을 내 계정에 로그인해서 보내줘 이런 실제 액션이 수행되거나 또는 메디컬이나 논문이나 법률, 재무처럼 특정한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람을 완전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한 태스크를 주는 것과 버티컬한 태스크를 주는 것에 있어서 그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용화된 AI, 섹터별로 특화된 AI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를 더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가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후자가 우세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커서 AI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태스크를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AGI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버티컬 AI를 특정 영역에만 딱 고도화시켜서 파인튜닝 하게 된다면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AGI만큼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커서 AI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GitHub에 있는 코드들 아마 다 학습시켜서 만들어낸 서비스일 텐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에만 집중돼서 파인튜닝 되고 개발에만 집중되어서 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 씬에서만큼은 AGI를 활용하는 것만큼 업무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개선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AI 또는 AI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앞으로 주목받게 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인 AI 에이전트로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거대한 AI 모델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쪼개서 특정한 태스크에 특정한 유저에게 맞춰서 학습시켜서 돌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노트 테이킹 에이전트, 번역 에이전트처럼 유저들이 쓰는 기능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단순하게 유저들이 쓰는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같은 발화 에이전트라든지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처럼 뭐 라우터 에이전트라든지 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잘게 쪼개져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이긴 합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AI 에이전트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맞춰서 행동까지 하는 수준의 AI를 에이전틱한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에이전트가 기존의 AI랑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줘줬을 때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석하는 능력, 세 번째로는 뭐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번째는 결과물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스스로 하는 능력, 마지막으로는 검토와 개선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을 메모리에다가 해뒀다가 그 다음번에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답변하는 능력까지 이 5개를 전부 다 수행해야 완전한 AI 에이전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자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챗GPT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챗GPT한테 뭔가 부탁할 때 챗GPT가 오히려 저희한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물어본다든지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태스크가 정확히 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스로 AI가 유저가 물어본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거든요. 챗GPT의 사용률을 봤었을 때 개발이나 학생분들은 챗GPT를 너무 잘 쓰는 방법을 아세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 안 되려면은 AI 스스로가 유저가 물어보는 질문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로 1번의 연장선인데 저희가 뭔가를 부탁할 때 호텔 예약해주라고 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호텔, 왜 호텔 예약해야 되지?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호텔을 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여행을 가는 날짜를 확인해 보기, 그 날짜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 그 위치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을 파악해 보기, 유저가 원하는 호텔의 우선순위가 뭔지 물어보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어렵고 나이브한 질문을 훨씬 더 세부적이고 유형의 태스크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뭐였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텔 예약한다라는 거 다시 연장선으로 가져간다 보면은 여기 호텔 예약하려면은 뭐 아고다나 에놀자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정보를 따오다든지 결제를 시스템을 연결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외부 툴과 연결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AI를 잘 쓰려면은 이제 그런 외부와 연결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가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텔 예약해주라고 했었을 때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제대로 호텔 예약하고 있는 게 맞나? 과연 유저가 이런 우선순위로서 호텔 예약한 게 맞나? 스스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유저가 피드백을 줬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인지하고 메모리에 넣으면서 사실 유저가 원하는 호텔은 뷰가 이쁜 호텔이 아니라 저렴한 호텔이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를 활용한 효율적인 답변 도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유저가 저렴한 호텔을 예약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호텔을 예약해 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표를 예매를 이어서 할 때 호텔 예약한 거 보니까 비행기표 예약하는 거 같은 여행이네 를 스스로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서 효율적이게 답변을 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말이 붙은 거였군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VC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AI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그 5가지 조건 중에서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5개의 기능 중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이런 능력 같은 경우에 아까 챗GPT가 이미 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사실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이기 때문에 모델 프로바이더들의 몫이긴 해요. 그래서 클로드나 오픈AI나 미스트랄, 트릴리온랩스나 딥시크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몫인 거고 스타트업에 주어져 있는 건 밑에 있는 3가지 외부 도구를 통한 문제 해결,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능력, 마지막 메모리를 통한 효율적인 답변 도출인 건데 사실 이 3가지 기능을 잘 보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커넥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 외부 도구를 얼마나 잘 연결시켜 주냐랑 얼만큼 나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주게 한가 요 2가지 관점이긴 해요. 기존의 AI한테 2가지 관점에서 스킬셋을 새롭게 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시장 내에서의 기회를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가지를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모델을 활용해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랭체인이나 아바큐스.ai, 윈드서프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 이 2개가 존재할 것 같아요. 사실 카카오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이제 LM이 등장한 이후에는 AI 활용과 확산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계속 투자를 해왔고 AI 속에서의 밸류체인을 막 쪼개고 시장을 막 쪼개서 그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AI를 통한 프로덕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LLM을 잘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일 뿐일 텐데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델 향상하는 모델 프로바이더들의 역할이고 스타트업들은 그걸 끌고 와서 쓰는 거더라고 했는데 이런 구조를 이제 LLM 래퍼라고 해요. 이제 기존에 있는 LLM 모델을 잘 래핑해서 내보내주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스킬셋 커넥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가져가면서 AI를 만드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API 연결해서 사람들이 쓰게 해주는 거랑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이긴 합니다. 카카오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 LMM 래퍼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스타트업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또 최근에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하나를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한 AI 에이전트 팀이 직접 등장해서 김영문 심사역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